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마입니다. 도시열반 57강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요즘은 이렇게 일주일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죠.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뭐 30km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지금 뭐 제 나이에 맞는 속도로 가는지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저희 환경 안에서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양한 인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시열반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전이고, 이 실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실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고찰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실천이 중요한 거죠. 이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인연으로 일어난 이 환경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전을 어떻게 해결하고 올바르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이제 고찰하고 여러 가지 이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 고통을 안 받는데, 올바르게 사는 것은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치는 뭐냐? 그 이치가 뭔지, 이 이치를 알아야 올바르게 살아가겠죠. 올바른 이치가 뭔지, 그러니까 이치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올바르게 살아간다, 이것은 이제 앞뒤가 안 맞겠죠. 어불성설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올바른 이치라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찰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치에 맞게 살아야 고통을 덜 받는다, 이게 결론이 된다는 거죠. 이치에 맞게 살아야 고통을 덜 받고, 이치에 맞지 않게 살면 그에 합당한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이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이치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잘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지혜로운 거고, 이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과거 수많은 어떤 성인들이 어떤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성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치라는 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대자연의 법칙도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는 이렇게 이치에 맞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팔정도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자라면 공부를 팔정도로 하는 거고, 불자가 아니라면 그에 합당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자라서 지켜야 되고, 뭐 불자가 아니라서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 대자연의 법칙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결론적으로 고통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열반 채널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을 줄이자, 나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줄이자. 이 고통을 줄이려면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이치를, 올바른 이치를 올바르게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 이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뭐 공덕을 쌓아라, 공덕을 많이 쌓아라, 덕을 많이 쌓아라. 이 덕이란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 공덕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 제 환경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고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살아가는데, 저는 정말 긴 세월 동안 그 진리, 그 이치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사유를 하고 성찰을 하고 나 자신의 각성을 했죠. 이렇게 이치를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고, 이치를 모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이라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치를 알 때랑 이치를 모를 때는. 그래서 이 이치를 안다라는 게 이제 불교로 치면은 정견이거든요. 어떤 것들을 똑바르게 제대로 통찰해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바로 본다라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주관적인 견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올바르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치를 알고 이 환경을 올바르게 관찰을 따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되겠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예언을 하거나 어떤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치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불교로 치면 정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견이라는 것은 인연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인연 과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현재 이렇게 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생각 일으키니까 미래는 이렇게 되겠네라는 이것은 인연 과보를 정확하게 이해한 단계에서 나오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친한 지인들은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면 제가 뭐 어떠한 점쟁이거나 뭐 어떠한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각성해보고 정말 긴 시간 이치를 공부해보니까 이 이치를 알게 되는 게 결국 인연을 알게 되는 거고, 인연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내가 행했을 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돌아온다는 이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순적인 행동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환경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해줄 때는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반신반의합니다. 얘기를 해줄 때는. 그래서 얘기를 해줄 때는 반신반의하는데 막상 그 환경이 일어나면 이제 경험을 하죠. 겪게 되죠. 그러면 그게 2번, 3번 겪게 되면 제 얘기를 무시를 하지 않아요. 제 주위 사람들 실제로 다 그래요. 처음에 얘기를 해주면 절대로 제 얘기를 곧이곧대로 안 듣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네가 뭔데 뭐 남의 인생에 이러쿵 저러쿵 뭐 니나 잘해라 이렇게 말이 100% 날라옵니다. 그런데 인연 과보로 인해서 너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신기해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답은 단순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의식적 오류들, 잘못된 생각들, 너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의식,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견들이죠. 사견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정견으로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환경이 사라지는 거지. 너가 만약에 생각을 똑바로 하지 않고 삐딱하게 하는데 환경이 똑바르게 생긴다.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삐딱한 만큼 결과가 삐딱하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시혈반 채널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이거랑 동일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은 특정한 한 사람이 일어난 환경을 보고 관찰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떤 특정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각자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려다 보니까 뭐 이런 사연들, 뭐 저런 사연들 또는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을 다각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상이 한 명이면 이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천태만상이란 말이죠. 다양해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다각도로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최근에 겪었던 일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각자 스스로가 고찰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덕을 쌓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이 현재 살아간 이 현재 모습이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함으로 해서 이 환경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직업 특성상 기업들과 미팅을 자주 합니다. 제조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제조기업들이 이제 규모가 뭐 다양해요. 뭐 매출이 몇십억 하는 데도 있고, 뭐 몇백억 하는 데도 있고, 몇천억 하는 데도 있어요. 뭐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이제 작은 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을 만나서 뭐 담당자랑 미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이제 대표님이죠. 회장님이나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방문한 이 제조기업도 기업인데,
제가 이제 거래한 지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잘 알죠. 사장님도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여러 번 만나 뵀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사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오랜만에 또 연락이 오고 또 일이 있어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이제 뭐 제조기업이니까 공장이 있겠죠.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꽤나 커요. 그리고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규모가 좀 큰 데는 좀 보안이 좀 철저해요. 그래서 들어갈 적에 이제 입구에 이제 경비실이 있는데 이 경비실에 뭐 신분증을 맡긴다든지 어디서 왔는지 업체명을 적는다든지 뭐 미팅을 누구랑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비실이니까 당연히 경비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보통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경비실에서 이제 차를 서라고 하거든요. 세워서 이제 그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차를 정차해 놓고 이제 내려서 리스트를 작성하려고 경비실로 갔죠. 이제 경비실 가면은 보통 이제 작은 창문이 있죠. 이 작은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 작성을 이제 하죠. 자, 보통 그런 경비실에 일하는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나이대가 최소 60 이상 대신 좀 고연령층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잘 없어요. 보안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날도 이제 뭐 경비실에 가서 이제 쪽문을 열고 이제 인사를 해서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경비를 보시는 분이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뭐 60, 60 정도 넘으셨겠더라고요. 머리도 이렇게 좀 많이 까지시고 흰머리도 있으니까 딱 보면 뭐 최소 이제 60은 넘으셨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겠죠. 저는 그 업체를 간 지가 이제 10년 됐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대충 다 알죠. 작성을 해야 되는 표를 이제 주는데 이 양식을 써야 될 그 표를 이렇게 툭 던지면서 여기 쓰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AI 로봇 같은 거죠. 보통 사람이 처음에 보면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성하세요. 네. 제가 근데 여기 여러 번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게 답니다. 뭐 복잡할 게 없죠. 그죠? 뭐 내용만 기재를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무표정하게 쓰세요. 이렇게 툭 던집니다. 어쨌든 쓰죠. 뭐 이제 여러 번 가봤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말투가 어떠냐면 말투가 일단 되게 권위적입니다. 차 번호 몇 번이에요? 말투가 정말 이래요. 차 번호 몇 번이에요? 꼭 무슨 어디에 제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 경찰서 가가지고 뭐 형사가 저한테 당신 뭐 그날 뭐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 번호 몇 번이에요? 그러면 몇 번입니다. 누구랑 미팅하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 어떤 분 차장님 뭐 또는 뭐 회장님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사인하세요.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정말 명령조로 정말 말을 툭툭 내뱉죠. 그죠? 그리고 표정도 되게 딱딱하고 굳어있고 어둡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적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좀 성격이 까칠한 사람 같으면 약간 실랑이를 벌리거나 조금 시비가 붙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뉴스 보면 어떤 경비 업무를 보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거나 막 싸우거나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미팅을 갔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회장님을 뵙죠. 이제 회장님이 미팅을 직접 나오시니까 대회의실 있죠. 큰 대회의실. 대회의실에 앉으면 뭐 각 직급 뭐 차장님, 뭐 과장님, 뭐 대리, 기타 등등 뭐 그 업체에 이제 8명, 9명 이렇게 앉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갑죠. 회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이제 반가워가지고 일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팅을 오전 11시에 갔기 때문에 미팅이 딱 끝나니까 이제 12시가 됐던 거죠.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래 이제 점심시간인데 식사하러 갑시다. 제가 오늘 시간이 오늘 좀 바빠서 그래서 내가 정말 좀 좋은데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요 회사 근처에 맛집이 있는데 그 가서 식사를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인원수가 뭐 8명, 9명, 10명 이렇게 되니까 차를 막 2대, 3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음식점으로 가면은 이제 회장님이 가시니까 당연히 직원분들이 막 에스코트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챙겨 주시죠. 근데 회장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여기 먼저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회장님은 나이대가 65, 그러니까 65 정도 됩니다. 사업을 하신 지 거의 40년, 45년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정말 오래 하신 분인데
이 외모가 어떠냐면 저 어디 시골 가면 저 동네 저 시골 아저씨 있죠, 할아버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시거든요.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게 없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 딱 보면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되게 없어 보여요. 촌사람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리 먼저 앉으십시오 하면 예, 회장님 하고 이제 자리 앉고 뭐 여기 식당이 뭐 맛있는 집인데 뭐 아는 지인이 소개받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요즘 회사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한데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특히나 전기세가 많이 올랐대요. 전기세가 올라가지고 참 이런 것 때문에 또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전기세라 하면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는 뭐 전기세 오르면은 몇만 원 단위죠, 그죠? 그런데 이런 큰 기업이나 공장은 전기세가 만약에 뭐 15% 오르죠. 그러면 월 나가는 비용이 1억, 2억 이렇게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10%, 15%에 1억,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캐파가 달라요. 캐파 자체가. 그래서 전기세가 얼마를 내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뭐 1억 몇천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저한테도 안부를 물어보시죠. 뭐 회사는 어떠냐, 뭐 잘 돼가냐. 그래서 뭐 회장님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이제 회장님이니까 당연히 바쁘시겠죠. 당연히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간 오늘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 제가 시간이 바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팅하려고 시간을 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회장님이 바쁘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오랜만에 봤으니까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식당 옆에 커피숍을 또 갔어요. 이제 뭐 그 팀원들하고 다 모여서 저는 이제 회장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기세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죠. 회장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은퇴할 때 안 됐습니까? 하니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회사는 좀 특이한 점이 물론 다른 회사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게 10년 전에 이 회사랑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만났던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인데 기본 근속 연수가 20년, 뭐 오래되면 30년. 그러니까 40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회사를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옆에 다 그대로 같이 있어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만둘 수가 없다. 나도 이제 정말 은퇴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은퇴를 하시면 뭐 하고 싶으신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은퇴를 해가지고 저 어디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농사 짓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완전 원시인처럼 살고 싶대요. 뭐 근데 그 말도 이제 이해가 되죠. 몇십 년을 사업을 한다고 고군분투로 매 순간 쌓아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시점도 이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회사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 다음에 시대가 정말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할지를 항상 고민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이치는 이제 다른 시간에 좀 더 다각도로 고찰해 드릴 텐데, 이렇게 기업의 회장급, 사장급 또는 직급이 높은 뭐 캐파 큰 사람들은 일단 머리 회전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머리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탁월하게 빨리 따라갑니다. 시대의 변화에 도태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정보를 흡수하면서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가합니다. 이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조기업이 사양산업이고 이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계속 스스로 성찰하고 고찰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을 일군 사람이고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 회전 속도가 남달라요. 얘기를 딱 해보면 이런 회사를 키울 수밖에 없었고 이런 회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힘을 들고 있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각자의 밥그릇만큼 버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삼박작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버는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돈을 유지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돈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도 갖춰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돈을 벌리기만 할 줄 알고 유지할 줄 모르면 순간적으로 벌었다 돈을 잃어버려요. 엉뚱한 데 써서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돈이라는 것은 삼박자를 다 갖춰야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회장님께서 뭐 어쨌든 일 좀 신경 써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악수를 하고 저는 이제 복귀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미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짧게 얘기를 드렸죠. 어떤 회사의 미팅을 가서 생긴 일에 대해서 관찰을 했고 이 관찰에 대한 이치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날 가서 관찰한 사람은 2명입니다. 경비를 하시는 분과 그 회사의 기업 대표, 그러니까 회장님이죠. 이 두 사람을 제가 이제 관찰을 한 거죠. 이 두 사람은 나이대가 비슷해요. 딱 보면 나이대가 딱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환경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한 사람은 회장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경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높아심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 사장이고 회장이고 돈이 많아서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은 뭐 경비 업무를 보니까 하찮아서 존경을 안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을 제가 뜯어가기고 이치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이치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치적으로 따진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치를 기준으로 두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논리나 주관적인 생각을 두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사견,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 취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치라는 것은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은 네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이것을 진리를 기반에 두고 해석을 하느냐, 나의 기준이나 나의 식을 두고 해석을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맞게 바라보고 해석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나의 식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주관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치를 근거에 두고 해석을 해보면, 자, 이 경비를 보시는 분은 어땠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경비를 보시는 분은 이 경비 업무를 보는 게 본인의 업무죠. 일이죠, 일. 그 업무가 필요해서 본인이 선택을 했고, 뭐, 급여를 받고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나이가 많죠. 그죠?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행동은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런 아상을 정확하게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건 적건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 사람을 경비를 보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그런 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경비 업무를 잘 하면 저는 이분이 되게 경비 업무를 잘 보시는구나라고 좋게 인식을 하는 거고, 경비 업무를 틱틱거리고 대충 보면은 저 사람은 자기 업무를 대충 보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갔을 때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내를 안 해주셨어요. 여기 있으세요 하고 툭 밀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한테 어떤 말을 할 적에 취조하듯이, 지시하듯이 명령조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조하듯이 지시하듯이 명령조로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딱 봐도 니보다 나이가 많다, 사회 경험도 많고, 그래서 말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과연 이 안에 회장님이 퇴근하거나 출근하거나 지나갈 때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90도로 인사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모순이 있냐면,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사람에 따라 봐가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순적인 사람이죠. 자, 여기서 말씀드렸죠. 어떤 직업과 일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경비 업무를 본다고 해서 잘못된 거고, 회장을 한다고 해서 뭐 옳은 거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업무에, 그 직업에 만족을 못하는 삶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제가 장담을 하건대 결코 자기의 일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왜냐?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이 불만스럽고 부정적이란 말이죠.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즐거울 때는 절대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긍정적이고 신나게 나오겠죠. 제가 회장님을 만났을 때 이 회장님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세가 뭐 15% 올라서 한 달에 뭐 1억 몇천을 더 내는데, 이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서 웃으시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누구는 삐딱하게 보고 누구는 긍정적이게 본다. 여기서 삶의 질의 차이가 일단 벌어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경비를 보는 이 사람은 권위적이고 말투가 명령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일 때 이거 무슨 내가 죄를 지었나? 나는 일하려고 여기 왔는데 무슨 저 어디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조사받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가 나이가 많아,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말을 툭툭 해도 된다라는 아상을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치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자, 나이가 많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게 심하거든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늙었다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육체가 세월이 지나면서 늙고 병드는 겁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죠. 자, 이 두 가지를 반복을 하면 나이는 자동으로 들죠. 그죠? 나이가 거꾸로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올바르게 살든 올바르지 않게 살든 나이는 누구나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는 것 자체가 어떤 뭐 별슬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해보면 뭐 네 나이 몇 살이야, 뭐 어린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나이 자체로 사람을 레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정말로 잘못된 자기만의 시기고 모순이죠. 자, 그러면 어떤 꼴을 당하냐? 나이 먹고 들어온 꼴 당합니다. 누구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왜냐? 이 사람이 나이에 맞지 않게 살아왔고 그 환경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본인이 현재를 부정하고 삐딱하게 바라보고 행동을 하면 절대로 상대방한테 좋은 호감을 받지도 못하고 좋은 인상을 주지도 못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대기업 어떤 뭐 차장이었는데, 과장이었는데, 지금 경비를 하고 있다.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경비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면 나이를 떠나서 경비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뭘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전혀 그렇지가 못했죠. 표정도 밝지 못했고 사람을 보고 인사할 줄도 모르죠. 그리고 되게 권위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따져봅시다. 자, 경비를 보는 사람이 권위적이면 될까요? 경비라는 직업은 사실은 권위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는 포지션입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굳이 따지고 보면 훨씬 더 권위적이어야 될 사람은 회장님이겠죠. 그 회사를 통틀어서 총괄 대표니까 굳이 따지면 이 사람이 훨씬 더 권위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권위적이고 말투도 툭툭 던지고 인사도 할 줄 몰랐죠.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 회장님은 어떠냐? 식사를 하러 가니까 저한테 먼저 자리를 앉으시라고 하고 말도 항상 반말 안 하십니다. 높임말을 꼬박꼬박 쓰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고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를 하십니다.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싶은데 오래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이타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도 벌어놨고 내 마음대로 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오래 붙어 있는 거고 그 환경이 커지는 거고 뭐 사장이든 뭐 회장이든 그 환경 요소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지킬 수 있는 거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져봅시다. 자, 한 사람은 경비 업무로 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큰 기업의 회장이란 말이죠. 자, 나이대가 비슷해요. 뭐 한 인간을 놓고 봤을 때 나이대도 비슷하고 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직업을 떠나서 이 사람이 회장이고 뭐 경비를 떠나서. 자, 그러면 저는 이치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직업을 가지고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무시해요. 왜 무시하냐? 이 사람은 자기 본분에 맞지 않게끔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 입에서 좋은 말 안 날아갑니다. 왜냐? 제가 경비 업무로 본 사람한테 그 권위적인 명령조의 말을 제가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 저는 할 말은 하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실수하죠. 그럼 저는 말을 해요. 정말 권위적인 경비를 보는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그 이제 제작 미팅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사장님 뵈러 왔는데 미팅하러 왔는데 저 이렇게 말 되게 함부로 하시면은 이 미팅 취소하고 저 가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팅 취소 가버린다. 당신 책임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분이 아차 싶어가지고 뭐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보다 나이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기분이 나빠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본연에 충실할 줄은 모른다. 당신이 지금 이 일을 한다면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이든 환경이 어떻든 이 일에 충실해라. 당신이 이 일에 충실하면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에 귀천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자, 이 이치를 이제 여기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이 또는 이 회장님이 당연히 그냥 모르는 사람이 탁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이 회사에는 사장이라는 직급도 있어야 되고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연구실 여러 가지 직급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 회사라는 구조가 사장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모여야 조직이라는 게 되고 회사라는 게 되고 운영이 되겠죠. 그죠? 그 중에 한 명의 역할이 뭡니까? 경비원입니다. 이 경비원도 경비라는 업무를 충실하게 했을 때 더해져서 조직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경비를 보는 이 업무의 크기가 스케일이 사장급, 회장급이 보는 스케일과 같냐? 다르겠죠. 말씀드렸죠. 전기세가 1억 몇이 더 나간다. 이 정도 받아치는 캐파를 이 사람이 받아칠 수 있냐? 못 받아칩니다. 이 사람은 한 달에 돈 얼마 벌어서 뭐 나갈 돈 몇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이 사람은 억대 단위로 계산하는 거고 단위대가 다른 거죠. 그죠? 캐파. 그러니까 밥그릇이 다르단 말이죠. 밥그릇의 크기가 다른 것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밥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거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큰 사람은 큰 거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지 크다고 옳은 거고 작은 건 틀린 거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밥그릇이 작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그 직무를 그 역할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고 행동을 삐딱하게 함부로 하기 때문에 환경이 더 열악하고 무시당하는 환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회장이라는 이 사람은 은퇴를 바로 해도 늙어 죽을 때까지 다음 세대까지 먹고 살 돈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왜 일을 하냐?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하는 사람인 거고 경비를 보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죠. 돈이 있으면 일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이치를 말씀드릴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돈에 내가 쫓기고 매이고 살아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돈을 따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상대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이치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준다더라. 연봉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계산. 자, 그러면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대자연의 이치가 말씀드렸죠. 이치라는 건 진리고 대자연의 질서라고. 이 대자연의 질서라는 이 법 질서 체계 안에는 인간의 계산식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인간의 계산식, 논리적, 지식적 계산식은 대자연의 법칙에 적용시키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공덕을 쌓아라. 뭐 보시를 해라라는 대자연의 법칙에 맞는 것들을 종교적으로 계속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공덕을 쌓아라. 계산하지 마라. 공덕을 쌓아라. 물질은 공덕을 쌓은 만큼 다시 돌아오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에 공덕을 쌓으면 이 덕이 여기서 일로 올 때도 있지만 덕이라는 게 저기서 저 일로 돌아서 나한테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치는 명확합니다. 왜냐? 인연 과보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의 오차도 없다. 인연 과보는 정확하게 내가 도운 만큼 이타인은 실천한 만큼 정확하게 돌아오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치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돈을 벌려고 나이 먹었는데
젊은 사람도 하고 말하면 기분 나쁠 거고 그러니까 툭툭거리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일도 못 해요. 그죠? 그럼 일하다가 그만두겠죠. 그죠? 그만두면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그만두면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으면 뭐하냐? 저 어디 산에 가가지고 장계나 두고 뭐 어디 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100세 시대인데 나이가 들면은 병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약값이니 뭐니 써야 될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 때문에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쓰겠죠. 정말 필요해서 사야 될 약들을 못 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받게 되겠죠.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더러운 꼴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받아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충분히 벌었겠죠. 작은 돈이 아니겠죠. 충분히 은퇴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일을 하냐?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에, 의무 때문에 일하겠죠. 자, 그럼 이런 사람은 노후 때 돈 걱정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 책임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덕을 쌓잖아요. 자, 이 덕은 뭐냐? 대자연의 질서의 이치에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알아서 옵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을 이 사람은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치에 맞게 일으키고 있는 거죠. 제가 관찰해서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나중에 먹고 사는 것도 이제 걱정이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저거라도 이제 잘리면 이제는 더 고통받겠구나. 이 딱 보면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사람에서 보이는 단점이 이 사람한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은 되게 이치에 맞게 어떤 걸 잘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구조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작게 버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 밥그릇만큼 정확하게 벌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벌리는 돈을 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사실 역할을 올바로 수행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틈 사이에서 잘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시점에서 관찰을 딱 해보면 이 사람은 이 현재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딱 도달한다는 거죠. 현재. 자, 현재 시점에서 행동과 생각과 말투와 상대를 대하는 것들을 봤죠. 봤단 말이죠. 양쪽에서. 자,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 될까요? 당연하고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잘 되지 덜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버렸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든 것을 어른이라고 착각을 한다. 어른은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적 어른이 되면 존경을 받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후배들이 필요한 역할을 어른으로서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 선배니까. 그래서 이런 선배는 후배들이 존경을 하고 따르고 보호를 해줍니다. 후배들이 젊으니까. 그래서 이 회장님도 보면은 몇십 년 같이 된 그 후배들이 같이 모여서 싸고 에스코트 해주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일을 치죠. 본인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혼자 그렇게 지내겠죠. 그죠? 마치고 집에 가면 또 혼자 있을 겁니다. 이게 삶의 질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질 차이가 뭐냐? 결국 돈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작든 많든 돈 때문에 아니라 사람의 생각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지의 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돈의 액수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이치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 당연히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고통은 돈도 돈이지만 뭐 사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먹은 것을 어른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환경을 본인이 선택을 했는데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한테 틱틱거리고 함부로 대한다. 여기서 이치적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인연을 함부로 대하는 자, 남 탓하는 자, 나의 역할을 부정, 불평하는 자,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이게 대전의 법칙의 이치로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직업적으로 귀천이 있고 뭐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돈 액수를 떠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답게 이 사람은 이 사람답게 그 각자 환경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무지해서
각성을 하지 못한다. 자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환경을 본인이 일으키고 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뭐 큰 틀에서 이제 공덕을 쌓아라. 왜 공덕을 쌓으라고 하는지, 덕을 쌓으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이 공덕이라는 덕이라는 것은 예전에 인문 철학책 읽어보면 이제 이 공덕은 하늘에게 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하고 덕을 쌓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저 사람이 몰라줘도 하늘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셈법에 따라서 다 계산을 해서 알아서 다 돌려준다. 내가 이것을 했는데 이거 안 돌려받는 거 아이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내가 하는 올바른 행위는 반드시 하늘의 셈에 따라 계산식이 되어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이치, 그러니까 인연과부 이치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도시열반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이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환경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이것을 내가 삐딱하게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을 하면 이 모순된 생각으로 해서 환경이 계속 겹겹이 쌓여서 나중에 이 고통이 이렇게 몰아치면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미래에 받을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현재 시점에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철학적으로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 고통받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큰 틀에서는 공덕을 쌓자고 작은 틀에서는 이치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영상 때도 연결해서 자, 그러면 이치에 맞게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냐, 이제 팔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견, 정사유, 정업, 정어, 정념, 정정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각도로 조금 고찰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였습니다.